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런 야당들과 사실은 같이 연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 경로를 좀 일탈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이 내란 범죄 수사를 이제 무리하게 끌고 가면서 핵심 피의자를 대통령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무능한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을 반성하라고 때렸어요. 장 기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백한 논점 이탈이라고 논점 이탈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야 6당에서 이탈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야 6당에서 이탈한 지는 좀 되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렇죠. 비상계엄하고 탄핵까지는 옳지만 그 이후의 트랙에서 대선이 다가오면서 조기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떤 범보수 연합의 주체 그리고 어쨌든 뭐 젊은 보수의 주체로 뭐 대선 출마를 해보겠다 정치적인 어떤 계산과 연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률 위반을 해서 범칙금 고지서가 30장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관공서가 잘못입니까? 범칙금을 안 내고 버티고 법률 위반을 계속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저는 탄핵은요 성역이 아닙니다. 탄핵은 징계예요. 공무원들이 어떤 법률 위반을 했는데 검사도 판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하거나 어떤 처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마치 그게 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21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탄핵은 하면 안 돼.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헌법 개정도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이게 성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탄핵하면 큰일 날 것처럼 헌법 개정하면 난리 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기득권 언론들도 문제인 것이고 이런 것을 부추기는 소위 극우 정치인들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심우정 그 총장과 관련해서는 자 보십시오. 이 내란의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비화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내란을 이렇게 옹호할 수가 있어요. 평범한 시민들의 평온을 이렇게 침해했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말문이 막힌 게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란 선동을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내란 선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란을 종식시키고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이 3번 기각이 됐어요. 비화폰 서버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 이 비화폰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 검찰이 끊임없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인지 4번째 기각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검 포렌식센터 과학수사 담당 검사 고위검사하고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법조 4인방 모임과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 관계가 없을까요? 결국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은 사유는 차고 넘친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제 공수처 폐지 그러면서 민주당 반성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공수처가 1년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이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은 5건, 또 2심까지 유죄 판결은 단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이었으면 윤 대통령 석방 같은 사법 참사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조부 대변인.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일각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공수처 폐지 법안을 낸 게 뭐 논점 흐리기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폐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적인 본질론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원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을 보면 어땠습니까? 공수처가 막 수천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 수사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계속해서 미적지근되다가 결국에 최종으로 가서 검찰에다가 사건을 사실상 떠넘기다시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당시에는
검사장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구속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의 최종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것의 원초적인 절차의 하자를 일으킨 것은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수처 폐지가 마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 수사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수처 폐지에 대한 논란들, 그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던 겁니다. 그동안에 공수처가 보여준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고위공직자를 수사한다라는 그 미명 아래에서 사실상 본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갖고 나눠먹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비판 그리고 정치권의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 폐지는 그동안에도 계속 주장되어 왔었던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 폐지 법안에 동의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국민적 상식이라고 좀 봅니다. 네. 댓글 의견에 공수처 폐지 찬성한다. 무능한 세금 도둑 맞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권 욕심이 뻔하지만 공수처 문제의 지적은 정확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이준석 정치는 다시 예능으로 돌아가는 건가?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평소대로라면 애진하게 심우정 탄핵하고도 남았다. 이런 의견. 자, 그런데 줄탄핵도 내란 행위다. 목적은 업무 중지와 탄핵 대상에 대한 갑질이다. 윤석열 탄핵부터 하고 검찰, 사법부, 공수처 다 개혁하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일단 뭐 줄탄핵도 줄탄핵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저간의 사정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미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탄핵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상계엄의 정당화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이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입법 불비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법 불비된 부분이 너무 많더라. 이 공수처법에 허점이 너무 많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고 반성하고 앞으로 정비를 제대로 해야겠구나라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고위 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게 직권남용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이렇게 공수처법을 만들 때 현직 대통령이 계엄구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런 반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좀 전에 그 이준석 의원께서 뭐 공수처가 무능하다 하는 부분에 일부 동의하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일부 동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대목이냐 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어떤 이 법 제도, 인력 충원, 뭐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등한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다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